지금의 중년들이 그렇다고 아주 부유한 건 아니고 결국 나라는 사람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걸 부양 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부양 불안을 가지고 있는 윗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아랫세대가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미리 얘기하고 알려서 부모 자격이 있냐? 부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너무 형편없었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라.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정해놓은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중년들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지금의 중년들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옛날엔 우리가 전적인 부양을 했습니다. 요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작정 유산 다 넘겨주고 증여 무조건 하고 이런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인 M세대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선언한 첫 세대가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 다 노년세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아요. 이런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부양 해야 될 부모들은 이미 거의 완전 고령입니다. 이분들은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부양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고 기초연금도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일부 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지금 현재 부모 세대인 이 베이비 부모들 또 X세대들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중년을 살아가면서 노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각종 자기를 위한 노후 준비를 그래도 꽤 했어요. 이를테면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 넣는 분들도 있고 다들 알고 있고 이 세대들은 단순히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요. 투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영민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교육을 꽤 많이 받은 분들이고 중등교육까지가 고등학교까지고요. 고등교육이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을 고등교육이라고 불러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양에 대한 의미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게 많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인간은 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일단 받을 땐 땡큐지만 받고 나면 화장실 문 닫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왠지 약간 부양을 할 때도 약간 귀찮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지금의 딱 부양 세대입니다. 부양을 하는 세대예요. 약간은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도 있고 아주 부유한 건 아니고 그러나 부양에 대한 의무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고차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유는 뭐냐면 순환 부양이 끊어지면서 내 자식 세대는 나를 부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지금 이 세대들이 나는 부양을 여전히 해야 되고 사실 그렇다고 부양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쪽 여전히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난 더 이상 너네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어라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세대거든요. 과거 20세기 가지고 있던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 당사자로서의 의무감이나 의무 총량은 줄은 세대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아직도 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도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부양 부담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부양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들이 나를 부양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그 부양만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동시에 앞으로 더 길고 내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 피크 몇 살 이상 넘어가고 몇 년차 이상 되면 뭐 전체 임금의 60% 받는다 40%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부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노인 연령을 70대로 올린다 75세 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보통 고차방정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걸 부양 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부양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윗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아랫세대가 부양을 나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자기의 그 안전감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부양을 아직도 해야 되고 아직 자녀들도 충분히 독립하지 않거나 혹은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도 좀 어려워요. 이분들에 대한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에 지금도 자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 부양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게 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을 멈춘다는 건 이건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부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식사는 하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경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몇 살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내 아이는 특별합니까? 부모가 지금 50, 60, 70이 돼도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물론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겠죠. 자기 노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사랑하자.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정해진 용돈 있죠.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큰 집을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대겠어요.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얘네는 28살 12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지금도 들락날락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알바를 해서라도 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을 갖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꼭 28, 29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 일부라도.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뭐 월세는 얘네들이 내고 아니면 월세 일부를 부모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좀 이런 건 해줘야 된다. 또 자식들이 원하는 그 규모가 있어요. 창피하게 아니면 지저분하게 어떤 이런 집을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 그걸 하든가. 자기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뭘 찬밥도 없는 밥 가려요. 그럼 어떻게 차갑게 얘기해야 돼요. 너 이거 가질 능력 없지?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해야 돼. 방법이 없다.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19살 때인데 쫓아내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부양의 아주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한을 좀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미리 얘기하고 알려서 니네가 이때까지 나가야 된다면 친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갈 준비를 심정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건 이제 병리적인 집안이에요. 그럼 부모가 경계를 1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 요새는 빈둥지 그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나가게 해야죠. 자식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식들 나가겠다고 하는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 욕심 차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병리적으로 가자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정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돕자. 부모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냥 부모 자격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부모냐 아니면 형편없는 부모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좋은 부모는 정말 운 좋은 거예요. 부모는 내가 딱 눈 떠서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개떡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눈 떴더니 다행히 부모가 좋은 거. 이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운칠기삼, 운구일기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부모가 보니까 뭐 학력도 별 볼 일 없어, 인물도 별 볼 일 없어, 심지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 학대를 또 해가면서도 맘대로 하고 형편없이 수치도 주고 뭐 있는 대로 때리고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운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부모가 좋은 지점도 있고 안 좋은 지점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고 잘 사는 집도 있지만 부모가 좋아도 자식이 형편없이 크는 경우도 많아요. 또 부모가 형편없는데 자식이 훌륭하게 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인생의 여러 변수들이 부모 말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다른 친구를 잘못 만나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인지 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이 사람의 최종적인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부모 형편없어. 그렇다고 부모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쁜 부모 혹은 형편없는 부모였던 거죠. 그럴 경우는 내가 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냐 혹은 내가 이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냐 내 이 부모를 등지고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라면 등지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없음인 거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교육받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어떤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자식 노릇인가. 부모가 너무 형편없었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라.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할지언정 존중은 해야 된다.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몰라요.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어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란다면 이런 경우는 이 부모를 내가 볼 수 없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생각만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굉장한 피해자고 내가 굉장히 상처 입은 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부모가 좀 서툴렀던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부모가 하나의 병기가 되어서 나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난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쩌면 자기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부모를 만났어. 그럴 경우라도 내가 정해놓은 이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은 하자.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해 부모 자식 간의 최소한의 역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모의 장례식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 장례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순간을 맞은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내가 생각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부모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